안녕하세요.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오아이입니다. 주제는 바로 성인 ADHD입니다. 오늘은 이런 성인 ADHD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.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? 저자 방건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ADHD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, 교수님? 일단은 공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실 그거 먼저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. 왜냐하면 도박을 막 하고 있는데 ADHD 치료 먼저 합시다 이건 아니니까, 그런 공전장애가 있으면 공전장애 먼저 좀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ADHD가 확인이 되면 그 치료하게 되는데, 어떻게 보면 치료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. 약물을 쓰는 거하고 약물을 쓰지 않는 비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물 치료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다,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가장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가장 꺼리는 치료가 되겠죠. 근데 그 약물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돼 왔고, 뭐 부작용이나 또 장기 치료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보호자분들이나 뭐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도 많은데, 실제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약물 치료로 인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좀 드는 의문점은, 대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, 그리고 이게 성인 ADHD가 진짜로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인가, 완치가 되나, 이런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최소화해서 자기 생활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치료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뭐 약이든 아니면 다른 훈련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고요.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. 약물 치료 말고 비약물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 그 ADHD 자체를 건드린다기보다는 ADHD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다. 이제 그런 사안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금씩 짜서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환자분마다 다 증상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같이 사는 식구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,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룹으로 한 5명, 6명 정도 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하는데, 주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의 타겟은 특히 이제 시간 관리하는 거,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, 미루기,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.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게 문제라는 건 다 알죠. 평생 겪었으니까. 근데 거기에 대해 합당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. 다이어리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고, 이분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들. 그래서 그 외래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도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10주 정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10주가 끝나면 이제 아까 우리 금방 치료에 대해 얘기했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죠. 실생활에서 이렇게 뭐 미루기를 많이 하거나 하는 이런 젊은 성인들한테 주시고 싶은 아주 작지만 쓸모 있는 팁, 이런 것들을 좀 있으실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. 또 ADHD의 가장 문제가, 미루기에 대한 팁을 드리면 그 팁을 실천하는 거를 미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아, 네. 근데 그 실천하는 거를 미루는 거를 개선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약물 치료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어떤 뇌에서 어떤 수행을 일으키는 그 기능은 약물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루틴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근데 미루는 건 항상 모든 걸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루틴을 되게 미루는 겁니다. 출근해야 되는데 5분 있다 가야지. 서류 지금 갖고 오라 그랬는데 좀 이따 내야지. 근데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루틴들을 자꾸 미루는 거죠.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루틴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물건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. 일반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죠. 사실은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죠. 이메일 쭉 읽고 답장 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지. 나중에 해야지가 아주 몸에 배 있고 머릿속에도 배 있는 거죠. 그 뇌의 루틴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10주 동안에 사실은 하는 훈련 중에 많은 게 그런 겁니다. 또 그 ADHD의 뇌는 통제하는 기능의 문제도 있는데, 뇌가 즐겁게 만드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. 흔히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 그러잖아요. 근데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상받는 게 술, 담배 이런 것들이거든요. 일과가 끝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한잔하면서 긴장도 풀고 뭐 상사욕도 하고,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도파민 회로인데, 어릴 때 이제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. 뭐 자기 물건 정리 잘하면 칭찬받고, 숙제 잘하면 칭찬받고, 미루지 않고 했을 때 되게 칭찬을 해주거든요. 근데 그런 경험이 적죠. 그래서 사실은 그 10주 동안 그런 훈련에서 제일 많이 중점을 두는 게
미루지 않고 했을 때 즉각적인 칭찬, 보상을 주는 거죠. 일단 루틴이 좀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런 것들입니다. 네, ADHD라고 하면 청소년기 시절,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 못하는 그런 아이로 좀 인식이 되기가 쉬운데요. 실제로 뭐 클리닉에는 사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고학력자나 고지능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ADHD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진짜 개인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. 개인 차이가 생기는 이유 중에 이제 지능도 있는 거죠.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진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.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, S, 생명 이런 데 들어가고 하면 남들이 볼 때 다 성공한 거죠.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정까지는 또 주변에서 이제 통제를 해주니까. 근데 막상 이제 진짜 직장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이 딱 돼서 부모님이 이제 우리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우리는 귀농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으로 가시죠.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기죠. 직장에 지각하고 준비물 못 챙겨서 프레젠테이션에 문제 생기고.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. 본인이나 가족들은. 아니 얘가 S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얘가 왜 이러냐 도대체.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능 말고 사실은 차이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남자 여자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.